이번 임시국회 시작되어서 합의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3법 계약 저지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은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임시국회 전 합의한 부동산 3법 계약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다가온 2015년 봄 전세 대란을 막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위해 주택 임대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들로 마련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세입자연대의 최창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토지주택 공공소 네트워크의 이강훈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민달팽이 유니온의 권지웅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2015년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님께서 나와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이어서 여야 부동산 3법 합의 기탁 및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국 세입자연대 최창호 대표가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하고 나서 또 이어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2015년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46%인 770만 가구가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의 상승 추세는 저금리에 따른 집주인의 월세 전환 증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3일 발표한 2015년 주택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국 집값이 올해보다 2%, 전세금은 3.5% 각각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전세금은 올해 4.5% 오른 데 이어서 서울 지역의 전세 공급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내년에는 5%로 상승폭이 가파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월세 인상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키우고 가계대출, 자녀교육 등으로 서민들은 2중 3중의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권 의원은 작년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차임 등의 증액 가능 범위를 현행 5%에서 3.3%로 낮추어서 전월세 상승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3년 단위로 편제되어 있는 현행 교육제도 맞춰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셋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최초 1회에 한정하여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에게 시급한 것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정부는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당선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주거권을 파괴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주거권을 훼손하는 거의 제1등 정부가 될 것 같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는 빚내서 월세 내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같은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계약 연장권 이런 너무나 세입자에게 또 전세입자에게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고 왜곡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바로 반주거권 정부고 반세입자 정부고 반민생 정부다. 세입자 탄압 정부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당이 새정치연합하고 새누리당이 딜을 한다고 막 그러는데요. 딜은 정당한 딜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딜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매우 중요한 그 부동산 3법의 안전 규제, 안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치들을 다 해체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해체하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지금 정책을 서로 야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나 이어서 공공임대주택 제대로 공급하기, 적어도 공약만큼은 공급하기, 이런 행동은 서로 정말 이런 행동에 서로 의견 일치를 보고 노력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제껴놓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정치연합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가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부동산 3법을 먼저 처리하고 이것은 나중에 고민하겠다는 등 이야기가 아주 요상한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세입자 그리고 월세입자는 지금 너무나 빠듯하게 살기가 힘듭니다. 일자리는 줄어들죠. 비정규직은 늘죠. 공공임대주택은 2011년도에서 12년 사이에 2만 5천 채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LH는 2만 채 이런 정도도 1년에 공급할까 말까 하는 지금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론에는 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뻥을 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행복주택 이거 찾아오는 사람 있으면 제가 100만 원의 상금을 걸겠습니다. 행복주택 수백 지금 바로 이런 포스터를 전국에 붙이고 싶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하려면 새정치연합도 재정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전월세 상한제 이거 도입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고통받는 전세입자 지금 강제 이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강제 이주 당해서 저 멀리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학습권도 침해하고 있고요. 주거권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보편 주거를 약속했으면 보편 주거의 정신으로 돌아와서 관리를 해라.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내맡겨 놓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주거권 문제에 대해서 보편 주거를 실현하는 그런 정부가 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의 이강훈 위원장이 나오셨어요. 임대주택 도입 확대와 서민 주거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거고, 이어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민달팽이 위원회의 권지웅 위원장이 이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저는 적절한 주거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확보가 서민주거 안정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LH공사가 2014년 10월까지 임대주택 승인 착공 준공 실적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이미경 의원 씨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해 본 결과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초기 2년보다 지금 현재 약 1년 지금 10개월에 거친 어떤 그 실적이 너무나 뒤처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LH공사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임대주택 사업을 승인한 실적이 152,193건이고 이명박 정부 2년 즉 2008년
2009년 2년간의 사업 승인 실적이 13만 8,126건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2013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임대주택 사업 승인 실적이 4만 3,264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LH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 의지가 확실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숫자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2014년에 정부가 2.6만 호를 2014년에 승인을 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까지 행복주택의 사업 승인 실적은 4,818채에 불과하고 착공은 362채에 불과합니다. 물론 준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LH와 리츠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보면 리츠를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것 외에는 별로 눈에 띄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리츠는 일정한 사업 수익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츠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할 경우에 그 임대료가 현재 현행보다 상당히 비싸질 거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인 서민주거 안정대책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큽니다. 지금 현재 2018년에서 2013년까지 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임대주택의 전국 가구 수가 지금 1,840만 채, 2013년 말로 1,840만 채인데, 1,896만 채인데 지금 모든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합쳐서 161만 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비율이 지금 그렇게 계산하면 8.5%에 해당하고 장기 임대주택, 즉 제대로 된 임대주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4.1%에 불과합니다. 이런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한 문제들은 지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정부의 의지,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민간 임대 시장과 관련해서 공적 규제를 받는 매입 임대와 준공업 임대를 활성화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추가적으로 촉구합니다. 지금 정부가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지금 늘어놓은 것이 벌써 한 2년째입니다. 지금 그러면 공적 규제를 받는 매입 임대와 준공업 임대를 활성화할 대책을 충분하게 수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부 관련돼서 세금 감면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 그다음에 정부 지원, 각종 자금 지원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세금 감면을 해준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일반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과세를 감면해준다는 것이 거의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과세 연기를 하는 정책은 결국 준공업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데 활성화시키는 걸 연기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주택임대에 대한 과세를 하는 방침을 정부가 분명하게 천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는 지금 다른 시민단체들과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기타 임대료 규제 정책들을 연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현재 선진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뉴욕, 그 다음에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 DC 같은 곳에서는 지금 공정임대료나 임대료에 대한 비교 차임 같은 것을 실시를 해서 지금 평균적인 어떤 임대료를 주변 임대료를 계산하고 그것에 의해서 임대료를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진국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시장은 시장이 완전하게 작동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장에 실패가 있는 곳에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택 임대료와 관련된 규제 정책도 특히나 도시나
이러한 대도시 우리 수도권과 서울과 같은 곳에서는 긴요하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정부의 아무런 대책 없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면서 작년 말에 또 비슷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똑같이 실제로 이제 청년들 혹은 아니면 한국의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으나 그때도 또 통과되지 못했죠. 근데 비슷한 법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그 작년 말에 개정이 되어서 이제는 어떤 상가도 5년 동안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택법에서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과 관련돼서 주택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가격이 되게 빠르게 올라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국토부와 법무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가임대료가 올랐다는 이야기는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저희를 찾아와서 이제 월세를 대출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에게 필요한 거 월세를 대출해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월세 가격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내년에 5,580원입니다. 서울에 방 한 칸을 가지려고 하면 천에 한 40만 원 정도는 필요하고 거기에 관리비, 공과금을 더하면 월 50만 원 정도가 그냥 그 방을 점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인데 그 돈을 최저임금, 그러니까 보통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최저임금으로 벌려면 무려 100시간을 한 달에 일해야만 그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는 방법은 그냥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혹은 아니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재건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택가격, 그러니까 중위주택 가격이 서울에 2012년도만 해도 4억 4천만 원이었는데요. 그 4억 4천만 원짜리 중위주택 가격을 유지하는 방법은 4억 4천에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청년들의 어떤 자립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건 가까운 나라인 일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과 스웨덴은 1980년대 후반에 같이 부동산 버블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과 같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무려 한국 돈으로 800조에 달하는 돈을 투여하였지만 결국 25년이 지난 지금 가격은 여전히 그 최고 상승기의 절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웨덴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지만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서 자립 기반을 마련한 청년들이 그 주택을 다시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2008년도에 국제적 경제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주거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히려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만들어서 혹은 아니면 그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러 층위의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그 주택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청년들을 지칭하는 말이 3포 세대에서 5포 세대까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걸 넘어서 인간관계와 주택 구입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나이대의 청년이라기보다는 사회에 아직 진입해서 자리 잡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지금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사실은 오히려 이제 정부가 우려하는 상황이 더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금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그 주요한 보도 내용 자료하고 기자회견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